근데 진짜 많은 내용을 갖고 오셨어요. 한 15개? 그랬나요? 정말 쉬운 걸 질문하셨는데 너무나도 하긴 어려운 거라 뭐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고 왜냐면 나는 알바노였거든요. 기분 나빠? 알겠어. 난 모르겠는데 남한테 보이는 이미지를 그렇게 세팅한 거지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뭐 못할 것 같으면 패스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부장 상담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부장 상담소가 뭐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직원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거나 뭐 살아가면서 그냥 궁금하거나 아니면 고민거리들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뭐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저 딴에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뭐 어떤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뭐 몇 가지를 이제 우리 서피디 통해서 받아왔는데 내용들이 이제 조금은 뭐랄까 이제 스토리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딥하게 어떻게 살았는데 뭐가 아쉬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좀 더 좋은 솔루션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조금은 겉핥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약간은 뭐랄까 그 서로를 좀 알아가는 시간?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많은 내용을 갖고 오셨어요. 한 15개? 그랬나요? 30대를 맞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20대에는 생각 없이 보냈는데 30대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10년 계획식으로 해서 30대를 알차게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저는 일단은 시작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대에는 뭐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30대는 변화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년 단위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싶다. 이 얘기는 좀 다르게 얘기하면 1년 단위로 때는 어떤 목표를 갖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해보죠. 20대를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적어보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20세는 어떻게 살았고 21세는 어떻게 살았고 그 해의 뭐 중요 이슈들을 잘 정리해 보시고 그거를 정리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행동했었구나, 이런 판단을 했었구나를 생각해 본다면 30대에는 어떤 목표점을 가졌을 때 그걸 잘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일단은 이런 목표는 결국은 실행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명확하게 본인이 알고 있어야 지금부터 계획하는 10년 혹은 아니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자기를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결국은 20대를 돌아보면서 나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30대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후속 얘기는 뭐 보내주시면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싶어요. 어디에 가도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효도일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말 본부장님이 굉장히 자신 있어 하시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야, 이게 정말 쉬운 걸 질문하셨는데 너무나도 하긴 어려운 거라. 그러니까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건 저는 이제 포지셔닝을 하는 겁니다. 남한테 보이는 이미지를 그렇게 세팅한 거지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결국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자기를 인식시켜주면 고마워하거든요. 부모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자기한테 너무 감사한 분이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게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행동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어떤 물질적인 거나 그런 것보다는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럴 수 있도록 들어본다든지 같이 함께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부모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잘 이해하고 언제나 저희들한테 하는 행동들을 잘 보시면 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그분들의 어떤 감사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관심인 것 같아요.
효도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이제는 부모님께 관심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좋은 효도의 자질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경청하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시면서 진짜 사랑받았다는 걸 사랑받았다고 얘기를 하시고 감사한 것을 감사하다고 표현하시면 충분히 효자, 효녀 아니면 효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자고 싶어요. 저에게는 항상 숙면을 취하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본부장님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푹 자고 완벽한 컨디션으로 출근해보고 싶어요. 이게 근데 사실 제가 너무 많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저도 숙면을 잘 못 취하는 편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언제나 고민이 있어요. 일단은 본인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술이나 어떤 이제 잠에 방해되는 뭐 커피라든지 이런 거를 특정 시간 이후로 먹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과식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하게 자기 직전에는 먹지 몇 시간 정도 공복강 시간을 주셔야 잠에 들었을 때 몸이 이제 과하게 이제 활동하지 않으니까 더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약간 그런 영상이라든지 그런 이제 검색이라든지 할 수 있는 핸드폰을 멀리 하는 거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뭐 전자파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웃긴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재밌는 거리가 있으면 사실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리고 심심해서 뭐 계속 핸드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정신이 온전히 잠에 빠질 수 있는 준비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되는데 정말 저도 그게 쉽지 않죠. 또 하나는 이제 충분히 잘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느냐도 중요합니다. 지금 최소 8시간 이상을 확보하고 있었는지 전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결국 그 얘기는 숙면을 취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해보면 사실은 잠을 더 잘 수밖에 없습니다. 안 자면 책을 보세요. 그럼 잠이 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뭐 더 얘기할 것들이 많은데 뭐 그건 그냥 개인적인 판단이라 저도 많이 고민했던 거예요. 숙면 너무 맨날 피곤하니까 술을 끊었어요. 이거 좀 디테일한데 이거 약간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좀 이제 썰이 너무 들어간다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건 아닙니까? 이 질문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이 질문은 썰이 안 붙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제가 붙였습니다. 어려워요. 사실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닌데 학생 때를 생각하면 타의적으로 같은 학교 같은 반에 묶여서 이해관계 없이 동등한 위치의 친구들과 지낸 환경에서 이제는 오히려 인원수는 더 적어진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항상 고민이 되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변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더 적어진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더 힘들거든요. 일반적으로 인간관계라는 건 소통에 대한 이슈잖아요. 내가 A라는 걸 얘기하고 B라는 걸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다수가 있는 것보단 소수일 때 인간관계는 훨씬 힘듭니다. 그리고 다수가 있을 때는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을 찾아서 친구 관계든 어떤 관계를 좀 깊게 맺게 되는데 소수일 때는 자기랑 맞는 사람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압박이 되죠.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이런 행동을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은 회사라는 조직은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인간관계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해야 될 얘기가 있고 안 해야 될 얘기가 있겠죠. 그런 얘기를 줄여가야 되겠죠. 사실은 이 일과 관계없는 내용은. 근데 그럴 수 있냐는 거지. 질문했는데 대답 안 할 수 없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해서 문제가 될까봐 옳은 일일까 생각이 들어서 소극적으로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있지 못한 거거든요. 관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분의 마음을 얻을 건지 그게 뭐 상사라서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동료로서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을 얻을 건지를 판단해 보시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면 그냥 적절한 관계,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더 나은 어떤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면 얘기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다가 쌓이고 쌓여서 어떤 오해가 쌓이다 보면 결국 그게 문제가 되고 또 평가나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인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예의 있게 무조건. 이쯤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딥한 얘기는 본인께서 더 얘기를 하셔도, 이거는 뭐 카메라 안 찍더라도 저한테 그냥 직접 얘기하셔도 되니까 이런 거 내가 전문인데 사회상 인간관계 이 질문은 하나야. 참나. 왜냐면 나는 알바노였거든요. 기분 나빠? 알겠어. 난 모르겠는데 라고 했던 데가 많아서 이건 뻥이고, 저는 이제 유머를 좀 하려고 이제 좀, 그리고 진행병이 있다 보니까 저도 실수를 좀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생겼던 노하우들도 있고 판단이 없이 있으니까 그런 거 물어보신다면 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이렇게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고민이나 의사결정,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신 거에 대한 답을 원하시면 아래에 보이는 나가고 있는 이 보이는 이 메일 주소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카톡도 좋습니다. 본부장한테 직접 보내셔도 돼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시면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말씀드리기도 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